오늘은 서포트를 그려볼 거예요. 서포트를 그려보는데 그냥 서포트를 단순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배관의 중량을 계산을 해서 서포트 사이즈를 선정을 하고 그 서포트 사이즈로 패밀리도 만들어 보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포트를 그리기에 앞서 서포트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서포트의 간격은 얼마 정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계실 같은 경우는 배관의 전체적인 모양에 따라서 그 가드의 길이가 거의 동일선상에 위치해 있어야 멋있겠죠. 나중에 이제 밑까지 생각을 해야 되면. 지금 서포트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배관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길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부분의 관의 전체 중량이 얼마인지 그거를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기둥을 여기에다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대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들이요. 여기서부터 여기 요 센터까지입니다. 요 길이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가대를 얼마 정도의 간격으로 계속해서 나열을 할 건지, 그 스판이죠, 스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또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가대를 놓는다. 그다음에 또 뭐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대를 놓으면 이 하나하나의 스판이 있죠. 이 스판의 간격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서요. 신도사람과 건축설비 자료라는 카페에 들어가서 여기 공지에 보면 전체 글 보기 위해서 공지에 보면 여기 세 번째에 관중량표 및 지지 철물 가로부지 선정 4.2라는 게 있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첨부 파일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기둥 부재 선정한다든지 일단 다운로드를 좀 받을게요. 자,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파일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두 개 다 한번 다운 받으십시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실행할까요? 일단 4.2 버전 먼저 다운로드를 좀 받은 거 엑셀로 실행합시다. 일단 이제 광경을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광경이 200mm짜리예요. 그 다음에 전체 9개가 나열될 겁니다. 우리가 그 서포트를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길이를 입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그 기둥과 기둥 사이의 배관의 그 개수량은 4개에서 한 5개 정도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더 이상 벌어지면 부재가 커져요. 왜 커질까요? 스판이 그만큼 길어지니까 처짐이 발생돼서 그 처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재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그 서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그 배관의 그 개수를 수량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거의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운데 그 기둥을 세우지 않고 한 스판으로 다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재를 키워서 갈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부터 전체 9개니까 9칸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체 200mm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셔야 될 거는 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재의 길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하중의 종류가 여기를 클릭하시면 양단 자유 중앙 집중 하중과 고정단 중앙 집중 하중이 있습니다. 그럼 양단 자유 중앙 집중 하중은 뭐고 고정단 중앙 집중 하중은 뭐냐? 자, 먼저 중앙 집중 하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보통 서포트가 이거는 이제 천장에서 매달린 기둥이 천장에서 매달리는 거죠. 이런 타입은 기둥이 천장에서 매달린 타입이고 이거는 기둥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과 뭐 내려가는 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재를 선정하는 것은 요 수평 부재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수직 부재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체 요 부재 길이가 이제 중요한데 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이 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배관들이 한 이렇게 4개나 5개 정도 배열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보호를 구하기 위해서 재료역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보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요 밑에 힌지가 구성이 되죠. 힌지가 구성이 되는데 이 힌지가 고정단이냐 아니면 자유단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계산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양단 자유 중앙 집중 하중과
양단 고정 중앙 집중 하중인데, 자, 일단 우리가 요 보에 배관을 나열하면 이런 식으로 배관을 나열하게 되겠죠. 5개다 그러면 이렇게 5개. 자, 그러면 이 하중은 각각의 배관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중이 발생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중이 발생될 거예요. 재료역학을 배우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자, 요거 하중을 전체 다 계산을 하고 모멘트 값들을 계산을 할 때 여기 이 끝단에서 자, 여기 길이, 그다음 여기 길이,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길이 값에 대한 모먼트 값을 다 계산을 해준 다음에 전체 이제 평균 값을 계산을 해서 계산에 적용이 되는데, 자, 우리가 배관에서 사용하는 요 부재는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그 보가 있으면 배관들이 이렇게 해서 배열되기 때문에 등분포 하중으로 간주를 합니다. 배관은. 그래서 이런 배열을 등분포 하중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분포 하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등분포 하중은 힘이 어디 작용하냐면 중앙 부분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자, 각각의 배열된 배관들이 각각의 이렇게 하중이 작용되기 때문에 요거를 등분포 하중으로 생각을 하고, 등분포 하중은 중앙 집중 하중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실 분들은 재료역학에서 이 보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좀 폭넓게 그냥 쉽게 계산하게 되면, 자, 배관은 등분포 하중으로 생각한다. 등분포 하중은 중앙 집중 하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배관을 구할 때 하중은 중앙 집중 하중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관의 중량들을 다 더해서 그 중량이 이 보의 가운데에 집중적으로 작용한다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이 하중이 전체 다 더해져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중이 작용한다라고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 하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자유고 어떤 게 고정이냐? 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형광의 허용 하중 1번이라는 이런 탭이 하나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이 책의 내용은 판매출판에서 출판한 위생기술, 공조위생 기술 데이터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췌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지지 방법들이 현재 4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림에서 4가지의 방법을 4가지를 들었는데, 자, 먼저 이렇게 가대를 만들어 놓고, 가대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 가대에다 행가로 이렇게 각각의 배관을 매달아 놨죠. 그리고 전체는 달대 볼트를 통해서 배관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달대 볼트니까 고정이 안 돼 있겠죠. 약간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유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단. 얘가 약간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요 단면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기역 앵글인데 기역 앵글이 양쪽으로 대칭되게 더블로 형성돼 해놨죠. 그래서 요 더블로도 자 이런 식으로 배관을 하겠죠. 자, 이 둘 같은 경우는 양단, 양쪽에 고정을 하긴 했죠. 양쪽에 고정을 한 게 아니라 양쪽으로 잡긴 했죠. 행가볼트로. 그래서 얘를 양단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단 자유. 자, 그리고 여기 이 글자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형광의 볼트를 구멍을 뚫은 경우는 하중이 뭐라겠죠? 하중은 전체 배관 중량에 곱하기 2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자, 형광의 볼트 구멍을 뚫으면 하중을 2배를 곱한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형광을 2개 맞대서 사용하는 경우는 위와 반대죠. 위와 반대로 하중을 0.5배, 2분의 1로 곱하라고 얘기했죠. 자, 그림상으로는 위와 아래가 똑같이 달대볼트에 의해서 이제 매달렸는데, 자, 위 부분은 기역 앵글이, 그렇죠? 기역 앵글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달대볼트를 설치를 했고, 아래쪽에 보면 기역 앵글을 양쪽으로 맞대서 그 사이에 달대볼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부재에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대서 하는 것들, 이거는 그 부재 자체에 구멍을 뚫지 않고
서로 맞댄 부분의 사이에 달대볼트를 자, 내려서 시공을 했다. 자, 요 사실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쪽 오른쪽에 보면 보통 우리가 가대를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죠. 이렇게 바닥에. 그래서 얘는 양단 고정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양단 고정. 그래서 얘는 하중은 배관의 중량하고 똑같다. 뭐 얘는 곱하거나 뭐 나누거나 하지는 않죠. 그래서 양단 고정이 자, 이런 경우는 양단 고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단 자유와 양단 고정은 수식이 달라져요, 수식이. 그래서 여기 고정단 중앙 집중 하중일 경우는 우리가 이 ZX를 구하는데, ZX를 구하는데, 자, 요게 수식이 이렇게 변환돼서, 자, 요런 수식으로, 단면계수입니다, 단면계수. 요 ZX는 단면계수예요. 자, X에 대한 단면계수죠. X에 대한 단면계수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단 중앙 집중 하중일 경우는, 자, 여기, 자, 요렇게 이 수식에 의해서 구해지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보시면, ZX는 중앙 집중 하중일 경우에요. 고정단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에 WL은 똑같죠. 하중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하중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 길이가 바로 요 길이죠. 요 길이. 이 W는 하중값입니다. 배관의 중량을 전체 다 더한 값이에요. 자, 배관의 중량을 다 더한 값에 이 부재의 길이를 곱한 값에다. 자, 분모에는 뭐죠? 분모에는 6,400 곱하기 2가 중앙 집중 하중이고요. 고정단이고요. 양단 자유 같은 경우는 6,400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6,400을 나눠준 것과 6,400 곱하기 2를 나눠준 것. 실제 답은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분모가 작은 게 더 크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요 단면계수 값이 고정단 중앙 집중 하중의 단면계수 값이 같은 위에 WL이 같을 경우 아래쪽보다 2배가 더 커지죠. 그죠? 2배가 더 커집니다. 즉 부재는 요 자유단 중앙집중 하중보다 고정단 중앙집중 하중이 2배가 커진다. 즉 2배의 힘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일반 사항이 여기 있어요. 일반 사항. 일반 사항.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일반 사항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항들을 제가 요 엑셀에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이제 본 것 외에 나머지 자 배관이 배열되어 등분포 같은 치수의 배관이죠. 같은 같은 치수의 배관이 배열되어 있으면 등분포 하중으로 간주해서 현강에 걸리는 하중을 30%를 감해준답니다. 30%를 감해준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지지형 현강에 볼트 구멍을 뚫는 경우는 현강에 걸리는 하중을 2배로 적용을 해줍니다. 2배로 적용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실제 배관은 100kg인데 구멍을 뚫은 경우는 200kg를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역설을 하면 그 부재는 2분의 1의 힘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뚫은 경우에.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현강 2번을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는 자, 하중을 2분의 1로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단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단 고정의 경우는 하중은 이제 배관 하중과 같고요. 브라켓 같은 경우도 역시 하중과 배관의 중량은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강의 굽힌 목력 시그마는 1600kg/제곱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응력이라고 얘기하죠. 응력. 우리가 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하중이 어떤 부재에 견뎠을 때 하중에 어떤 그 재료의 외부에서 하중이 주어졌을 때 이게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그렇죠. 부서지지 않고 아니면 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이제 응력입니다. 즉 외부 힘보다 같거나 커야 응력이 그 외부 힘보다 같거나 커야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력은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이제 P분, P 나누기 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이 응력이 예를 들어서 단면에 존재한다 그러면 단면 전단 응력이 되는 거고, 인장에 필요하다 그러면 인장 응력이 되는 거고요. 압축에 필요하다 그러면 압축 응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 요렇게 부재가 있고 위에서 중앙 집중 하중이 이렇게 발생되면 얘는 굽힘이 되겠죠. 이렇게 이 부재는 이렇게 굽어지려는 성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응력을 굽힘 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응력을. 왜냐하면 얘가 똑 부러지지는 않겠죠. 똑 가운데가 똑 부러지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굽어지면서 얘가 부러질 수는 있어도 그냥 그 순간 팍 부러지지는 않으니까 전단 응력보다는 이 굽힘 응력을 계산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 시그마는 굽힘 응력에 대한 시그마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철강 같은 경우는 160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1600에는 안전율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1600에는 안전율이 들어가 있는 경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 현강 철에 대해서 요 응력들이 허용 응력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1600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안전율까지 주어진 겁니다. 허용 하중이 이제 요거는 거고, 최대 응력이 있겠죠. 최대 응력. 이거는 최대 응력은 1600보다 훨씬 더 크죠. 더 큰 응력을 이제 견딜 수 있는데 안전율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1600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양단 고정 중앙 집중 하중에 이제 그 부재의 길이와 그다음에 전체 중량 나누기 6400 나누기 곱하기 2 해서 뭘 구하냐? 바로 요 ZX 값을 구합니다. 단면 계수는 부재의 단면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서 나타낸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현강 그러면 H 현강이든 I 현강이든 C 현강, 뭐 우리가 디귿 찬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기억 앵글 이런 것들을 이제 현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현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참조를 하시면 각각의 현강에는 다 단면 계수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단면 계수를 보시면 여기 이제 기억 앵글입니다. 기억 앵글 같은 경우는 ZX와 ZY, 즉 Y에 대한 단면 계수와 X에 대한 단면 계수가 동일하죠. 디귿 현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디귿 현강에 대해서 단면 계수는 이 X에 대한 단면 계수와 Y에 대한 단면 계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ZX에 대한 단면 계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Y에 대한 단면 계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디귿 찬넬 같은 경우는 단면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얘를 X 값으로 보고요. 자, 이쪽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의 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ZX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ZX 값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통 부재를 디귿 현강을 이용해서 부재를 시공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 모양으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이 모양을 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모양으로 시공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힘을 이렇게 이제 힘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단면 계수는 이렇게 따르니까 이쪽에 대한 단면 계수는 ZY에 대한 단면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ZX 예를 들어서 150짜리를 참고를 하면 ZX는 37.6인데요. Y축에 대한 단면 계수는 7.82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을 하게 될 때 이 모양으로 시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양으로 시공을 하면 안 되고, 자, 이 모양이 되게끔 시공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7.82라는 요 단면 계수 안에 들어오는 안전율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공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단면 계수를 왜 계속해서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단면 계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필요한 현강의 치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시 가로부재 선정표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광경이 200mm짜리가 전체 9가닥이 들어갔습니다. 수량이 111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 자, 배관 재질,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해서 여기서 원하는 배관 재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중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고정단 중앙 집중 하중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고정단 중앙 집중 하중으로 선정을 하시고요. 이 부재 길이를 4톤이니까 센티미터죠. 단위가 400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요 밑에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 강관의 지지 간격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200mm까지 이렇게 드러났네요. 이렇게 200mm 강관의 지지인데 보통 이런 강관의 지지는 시방서에서 연기를 해놓습니다. 시방서를 보시면 강관이 각 광정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거리를 평균적으로 주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0mm 같은 경우는 5m 간격으로 이렇게 5m까지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5m까지 보니까 5m 이내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다시 랩이 여기 이 정도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2700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서포트의 간격을 3m로 볼 거예요. 3m. 그래서 여기를 서포트의 간격을 3m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대가 3m 간격으로 설치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4m의 스판에서 9가닥의 배관이 3m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배관의 하중을 구할 때 여기에 이렇게 서포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서포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에도 서포트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 이 간격은 3000m입니다. 아니, 3000mm, 즉 3m입니다. 3m 다. 그럼 배관이 여기서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배관만 딱 이 서포트만 넣고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 서포트는 이 배관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중량을 담당할까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여기에 있는 중량은 이 서포트에서 담당을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 서포트에서 담당하고 또 이 부분은 이 서포트에서 담당을 하겠죠.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 경계선상은 당연히 가대와 가대 사이에 중심이 되겠죠. 따라서 이 가대가 담당하고자 하는 하중은 즉 이 간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3m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여기 전체 200mm가 9가닥이 설치되면 전체 하중은 몇 킬로냐? 그럼 단위 중량이 713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재의 구멍을 뚫는다. 내가 뚫으면 여기다 O 하면 되고요. 아니, 나는 구멍 안 뚫어요. 그러면 X 하면 됩니다. 이건 왜 선정할까요? 아까 일반 상황에서 봤듯이 뚫느냐 안 뚫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멍을 안 뚫으면 713이 그대로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구멍을 뚫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더블로 값이 띄입니다. 곱하기 2가. 자, 우리는 구멍을 뚫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재에 슈를 대는데 어떤 슈를 대냐면 라바슈, 유볼트에다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보온 두께만큼 들어 올리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밑에 그 시커먼 거가 재질이 그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실제로 이제 유볼트가 실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 유볼트는 어차피 부재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부재에 구멍을 뚫는다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관의 배열 광경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5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998 곱하기 2에 30%를 감해서요. 499를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총 중량을 얘를 클릭하시면요. 이 배열의 광경이 동일하다 30% 713에다 요거 499가 713이 30% 감안된 중량입니다. 여기에 부재의 구멍을 뚫으니까 499가 더블이 돼서 이제 998이 되는 거예요. 자, 998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있나요? 3m죠. 그래서 이렇게 998 곱하기 3 하면 여기에 있는 총 중량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3m에 해당해서 약 한 3톤의 정도의 중량이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4m 간격으로 요 부재가 설치가 되면 이때 처짐은 얼마나 발생되느냐? 그렇죠? 처지겠죠. 부재가 처지면 자, 한번 이렇게 1mm라도 안 처질 수는 없잖아요. 처지기 때문에 자, 얼마 정도 처지면 부재에서 제외할래? 즉 허용
처짐량을 여기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지긴 처지는데 300분의 1 정도 처지면 그냥 이 부재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계실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300분의 1로 보시면 되고요. 기계실 말고 이제 밖으로 행주관이 지나갈 때는 한 150분의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모가 더 크니까 처짐량이 좀 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 밑에 요 값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하시면 그대로 계산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총 중량이 이제 2,995가 되고요. 부재 길이는 4m. 그 다음에 아까 단면계수 구하는 공식 있죠? 공식에 의해서 93.59라는 단면계수가 나왔습니다. 현재 안전율은 아까 우리가 하중이 29%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안전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최대 처짐량은 1.33cm입니다. 1.3cm 정도가 처진다고 보면, 가운데서 처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H형광이면 요 148 곱하기 100의 6의 9짜리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럼 나는 H형광 100의 100짜리를 쓰고 싶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하면 클릭하면 이 오른쪽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요, 여기 H형광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광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0의 100짜리를 쓰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하면 여기에 76.5가 단면계수가 되죠. 100의 100짜리는. 그럼 우리는 아까 계산이 93.59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면계수를 서로 비교를 해서 얘는 쓰면 안 된다. 그러면 X라고 표현되죠. 그 다음에 처짐은 한 1.25 정도가 처진대요. 그래서 처짐량은 상관없는데 이 단면계수에서 너무 작으니까 얘는 이 부재는 쓰면 안 된다. 1.25 정도는 처지지만 나중에 파괴될 수도 있겠죠. 파괴될 수 있으니까 이 부재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148은 우리가 150짜리겠죠. 150에 100짜리. 그래서 여기 150에 148. 얘가 150에 100짜리게 되고, 150에 75짜리는 어떨까요? 얘는 88.8이니까 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계실에서 그 HBM 150짜리를 쓰면 좀 큰 겁니다. 작은 기계실 경우는 150짜리 HBM을 쓴다 그러면 부재가 커요. 자, 그러면 이 부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재값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이 사이에 배관을 간격을 벌려서 가운데다 기둥을 하나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서포트를 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생각했는데 이 가운데다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그렇죠? 그럼 이 사이를 약간 벌려서, 그렇죠? 약간 벌려서 한쪽은 4개, 한쪽은 5개. 그렇죠? 그래서 전체 9가닥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 가운데까지 이 정도까지를 할게요. 그럼 얘는 한 230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5가닥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4가닥을 지우시고 5가닥짜리만 구하면 나머지 이 부재는 4개짜리는 5개짜리 부재를 구한 걸 똑같이 쓰면 되겠죠. 가장 큰 부분의 부재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재 길이가 아까 2300이었어요. 그럼 2300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얘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입력을 하시면 여기 H형광이 얼마로 나오나요? 단위 잘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면 개수가 확 줄어들죠. 약 30 정도로 줄어들죠. 그래서 결국은 H형광 100에 50짜리도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H형광이 길이가 부재를 230으로 했을 때, 230cm로 했을 때 100에 50짜리 O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디귿 형광도 37.6이니까요. 그리고 H빔도 100에 50짜리가 37.6이죠. 자, 여기에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H형광과 디귿 형광은 같은 치수일 때 동일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H빔이 디귿 형광보다 더 힘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부재일 때는 디귿 형광과 H형광은 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에 50짜리를 써도 되는데 기계실에 100에 50짜리 디귿 채널 이렇게 설치하고 있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유도리
유도리는 일본 말인가요? 약간의 뭡니까 안전율을 좀 더 주어서 100에 100짜리 H빔으로 한번 선정해 봅시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계산은 약 30 정도가 나오고요. 우리가 H빔 100에 100짜리를 지정을 했다면 얘가 약 76.5가 나오니까 안전율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에 100짜리 형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디귿 형광 150짜리 써도 무난하다.